안녕하세요. 사심한국사 최한나입니다. 자, 오늘은 백제와 신라에 대해서 쭉 배울 건데요. 아무래도 백제와 신라는 또 신라 부분에서도 암기할 게 많고 내용이 꽤 있습니다. 일단은 고구려 때처럼 이제 왕의 순서를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셔야 돼요. 일단 먼저 백제의 왕의 순서를 쫙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제 같은 경우에는 고이왕부터 공부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고, 근, 침, 비 한번 잘라주고 개, 문, 동, 무, 성 여기까지만 외워주시면 돼요. 물론 이 뒤에 이제 무왕과 의자왕도 있지만 그냥 성왕까지만 암기해 주셔도 됩니다. 고근침비 계문동무성, 고근침비 계문동무성 이 중에서 근초고왕 때 가장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침비 계문 계로왕 때부터 이제 장수왕에게 죽임을 당하고 계속해서 좀 침체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웅진천도를 이제 문주왕 때 하게 되는 거고, 동성왕 때 혼인동맹하면서 이제 나제동맹 강화하고, 무령왕 때 무령왕릉 나중에 만들게 되는 거고, 무령왕 때 막 중흥을 하다가 성왕 때 수도를 사비천도를 하고 막 중흥을 꿈꾸고 한강을 차지했는데 그 진흥왕에게 배신을 때리고 배신을 맞고 관산성에서 이제 전사하면서 점점점 백제는 힘이 약해지게 되고 무왕, 의자왕 때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이 지금 이렇게 쭉 왕권이 얼마나 나라가 얼마나 전성기였고 좀 이제 안 좋아졌다가 다시 중흥을 꿈꾸고 이런 부분을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일단 온조가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온조와 비류, 온조는 이제 고구려에서 온다라는 그런 백제 건국 이야기가 있죠. 온조는 이제 한강으로 가고 비류는 인천으로 가다가 결국 온조가 백제를 건국하고 비류도 거기에 편입했다. 뭐 이런 예가 있어요. 자, 온조가 한강에서 백제를 건국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이왕은 이미 백제는 한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에서 슉 넘어가면 중국이거든요. 중국과 적극적으로 교류를 할 수 있었고 중국의 이런 우수한 문물, 율령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고이왕 때 이미 먼저 율령을 먼저 반포했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돼요. 관등과 공복을 마련했다. 공복이 고이, 자비를 청한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되는데 자색, 비색, 청색 이런 식의 공복을 마련했다. 요것을 고이왕 때 율령 반포를 했다라고 정리하셔도 돼요. 자, 고이왕은 마한의 목지국을 병합해 마한에서 가장 큰 나라였어. 목지국을 병합하고 성장했다. 고이왕은 공복을 마련했다. 목지국을 병합했다. 특히 공복 마련. 관등과 공복을 마련했다. 이 부분을 꼭 암기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근초광으로 넘어갈게요. 이미 고이왕 때 율령을 반포했기 때문에 근초광 때 최고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근초광은 마한을 정복해요. 마한의 전 지역을 정복을 하고 영토를 넓히고 왕위 부자 상속을 하게 됩니다. 부자 상속 중요해요. 이것은 부자 상속을 하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왕권이 강화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를 공격한 거 아시죠? 고구 원왕, 원통에 고구 원왕이 죽었다고 했죠. 고구 원왕을 전사시킨 게 근초고 왕이다. 자, 그 다음에 규슈와 교류했다. 일본 규슈와 교류해서 일본의 칠지도를 하사하기도 했다라는 거. 근초광 때 이렇게 전성기, 뭐 요서, 산등, 규슈 진출까지 막 뻗어나가고 지도에서 한강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백제가 영토가 가장 넓었다. 그러면 바로 근초광 때입니다. 4세기 근초광 가장 전성기 때라고 할 수 있죠. 최고 전성기로 좀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침류왕이에요. 침류왕은 한 개만 기억하면 돼요. 불교 수용. 자, 침류왕은 동진의 마라난타로부터 불교를 수용했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좀 지저분하지만 딱 잘 외워지는 특징 그 방법이 있어요. 불동침난타, 불동침난타, 동침난타 이렇게 외워도 되고 불동침. 아무튼 불이 나겠죠. 자, 그래서 불동침난타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불교 동침난타. 자, 그리고 이제 점점점 힘이 약해지는 일이 벌어져요.
바로 장수왕이 밀고 내려오는 거야. 평양천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 낮의 동맹. 자, 신라의 눌지왕과 백제의 비유왕이 동맹을 맺었다. 그러면 고근친비 할 때 그 비는 비유왕은 낮의 동맹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비유왕, 낮의 동맹. 자, 그리고 이제 장수왕이 점점점 내려와. 평양천도의 그것에 대항해서 낮의 동맹을 맺었어. 근데 결국 장수왕이 한강을 차지하잖아요. 누가 죽었어? 계로왕 하면서 계로왕이 죽었죠. 그래서 한성에서 계로왕이 괴롭게 죽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호다다다 웅진천도를 하게 됩니다. 웅진은 지금의 공주고 이제 문주왕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문주왕은 굳이 안 외워줘도 돼요. 어쨌든 웅진천도를 했어. 문주왕이 이제 힘이 약해졌어. 왕권이 약해졌어요. 자, 그런 와중에 이제 계문동무성, 문동, 동성왕 때 이 낮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 결혼 동맹을 맺었다. 자, 소지왕과 동성왕이 이제 소지왕 때 이런 왕족의 딸과 동성왕이 결혼을 했다. 소지, 동성, 이제 동성동본 이런 거 생각하면서 혼인으로 연결을 해주세요. 동성동본은 결혼이 안 되지 않나? 이러면서 동성동부 때 혼인동맹, 동성동본이 아니라 동성왕 때 혼인동맹. 자, 이런 식으로 혼인동맹으로 낮의 동맹을 강화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무령왕으로 넘어갈게요. 계문동무성, 동성왕 다음에 무령왕. 무령왕 때는 이제 뭔가 중흥을 꾀하기 위해서 중국 남조와 외와 교류하게 됩니다. 중국의 남조와 외가 교류하게 되는데 특히 중국의 남조 스타일, 바로 벽돌입니다. 이때 당시 중국은 흙이 많았기 때문에 벽돌을 구워서 이걸 가지고 탑도 만들고 벽돌을 가지고 무덤도 만들었는데 이러한 남조 스타일 신기술을 받아들여서 무령왕릉이 벽돌 무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령왕릉은 이 무령왕의 이제 지석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무령왕이 주인이다라는 그런 지석이 나왔기 때문에 주인을 알 수 있는 무덤이죠. 무령왕릉 벽돌 무덤 중요하고요. 참고로 무령왕릉은 벽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무령왕은 지방의 22담로에다가 22군데 담로를 설치하고 왕족을 파견했다. 요거 지방에다가 파견한 거예요. 지방의 22담로의 왕족 파견 무령왕. 그래서 무령왕은 무령왕릉이 사진으로 나오기도 하고 무령왕릉 벽돌무덤이라는 게 중요하고 요 왕릉과 관련된 왕이 한 업적은 22담로. 뭐 이런 식의 딱 그런 유형이 제일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무령왕 다음으로 성왕 때 계문동무성 성왕 때 새롭게 더 크게 중흥하기 위해서 수도를 옮깁니다. 공주보다 조금 더 부여가 평탄하거든요. 부여로 옮겨요. 그래서 사비천도를 한다. 부여천도. 그래서 사비천도를 한 뒤 국호를 남부여로 잠시 바꾸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에다가 실무관청으로 중앙에다가 22부의 실무관청을 설치하기도 했어요. 22담로는 지방, 22부는 하나의 부서예요. 중앙부서. 자, 그 다음에 관산산 전투에서 배신을 당했다. 자, 진흥왕하고 같이 성왕이 한강을 차지했어. 그런데 진흥왕이 한강 하류가 훨씬 좋은 거야. 한강 상류는 너무 척박저기 별로 이렇게 막 가파르고 지금으로 치면 이제 강원도 가는 춘천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론데? 그래서 한강 하류를 차지해버린 거야. 배신을 때린 거지. 그래서 성왕이 성을 내고 관산성을 이제 쳐들어갔는데 결국 죽게 되었다. 그래서 관산선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산선 전투에서 성왕이 진흥왕한테 배신을 당하고 죽게 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왕 같은 경우는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미음, 무미. 저는 보통 이런 걸 암기할 때 미음 이런 식으로 자음 암기법으로 외웠었거든요. 무왕이 미륵사, 무미. 무왕은 서동요와 관련 있는 왕이죠. 뭐 선화공주와 결혼했다라는 이 무왕이 미륵사를 건축합니다. 바로 익산에다가 미륵사를 만들었고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도 관련 있는 왕이겠죠. 그래서 무왕 때 미륵사를 건립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왕이 이제 의자왕이 되는 거죠. 이게 의자왕 써놨죠. 자, 의자왕 때 의자왕은 뭐 삼천궁녀, 의자왕과 삼천궁녀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전투에도 맨날 임하고 실제로 아주 유학에 능한 해동증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의자왕은 대야성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 대야성이 백제에서 신라로 간 딱 길목에 중요한 성이에요. 근데 이 대야성이 이제 이때 당시 신라의 성이었는데 이 대야성에 성주의 아내가
그 김품석과 그 고타소가 이제 고타소가 김춘추의 딸인 거야. 그래서 이 김품석과 김춘추의 딸인 고타소가 죽게 된 거지. 이때 막 김춘추가 열받은 거야. 내 딸을 죽이다니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당 동맹을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야성 전투. 자, 이것 때문에 나당 연합을 맺게 된 것이고 의자왕 때 이 개백의 황선벌 전투에서 김유신에게 졌기 때문에 백제가 결국 또 멸망을 하게 된 것이죠.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의자왕 때 백제가 660년에 멸망을 하게 됐다. 근데 멸망한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백제가 멸망하면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가 멸망하고 고구려 부흥운동인 거예요. 부흥운동은 멸망한 다음에 다시 흥하게 하는 걸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백제가 멸망했을 때 복신, 도침, 흑지상지, 왕자, 부여, 풍 뭐 이런 식으로 관련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복도의 검은 바람, 복도, 흑풍 이렇게 외워주셔도 돼요. 이름이 되게 특이하죠. 복신, 도침, 흑지상지, 풍, 복도, 흑풍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부흥운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663년에 백강전투에서 진압을 당하고 결국 백제의 부흥운동을 진압당하게 되었다. 자, 한 개만 더. 백강전투 때 여러분 백제는 항상 누구랑 친했죠? 일본, 외랑 친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그 외에 성황 때 예를 들어서 뭐 놀이사치계를 일본에 파견해서 불교를 전달해줬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일본과 친하게 지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백강전투 때 일본이 지원을 해주기도 했다. 뭐 이런 것들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백제는 고근, 친비, 계문동무성, 고이왕, 그리고 근초광 때 전성기, 침류왕 불교수용, 그리고 비유왕은 나제동맹, 계로왕은 괴롭게 이제 장수왕에게 죽었다. 그 다음에 문주왕 때 옹진천도, 동성왕은 혼인동맹, 나제동맹 강화, 무령왕은 무령왕릉과 관련해서 지방의 22담로 파견, 그리고 서왕은 중앙의 22부 실무관청, 사비천도, 관산선 전투에서 죽었다. 이러한 흐름을 쫙 파악하시면서 왕의 업적, 최소한 한 개, 중요한 거 한 개, 두 개씩 꼭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신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신라. 자, 신라 같은 경우에는 자, 신라도 왕 이름을 외워주는데 신라는 그래도 외워줄 왕이 많지가 않아요. 자, 내, nur, 소, 지, 법, 진. 이렇게 외워주면 돼요. 너무 쉽죠? 내눌소지법진, 내눌소지법진. 자, 내물왕, 눌지왕, 그리고 소지왕, 지징왕, 법흥왕, 진흥왕입니다. 자, 특히 이제 내물왕 같은 경우에는 광개토대왕한테 SOS 청했다라고 배웠었죠. 눌지왕 아까 나왔어. 비유왕하고 나제동맹. 자, 그리고 아까 소지왕은 동성왕 때 혼인동맹. 그리고 지징왕, 법흥왕, 진흥왕. 진흥왕은 누구의 아이콘? 뭐의 아이콘? 배신의 아이콘. 이렇게 해서 이제 성왕 통수 쳤다 얘기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 박혁거세가 이제 신라를 건국을 하게 되는데 신라의 원래 이름은 사로국이었어요. 사로국은 어디서 나왔냐면 진안에서 나왔습니다. 마한에서 백제, 진안에서 신라, 변화는 가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립간 중요해요. 마립간은 이제 어떤 칭호냐면 신라는 원래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그 다음에 마립간, 그 다음에 지증왕 때 왕 이런 식으로 거차 이마 넓다, 거차 이마 왕 이렇게 좀 기억해 주면 되거든요. 거차 이마 왕으로 칭호가 바뀌었는데 거서가는 군장이란 뜻이고 차차웅은 이제 제사장이란 뜻이고 이사금은 이가 많다, 연장자라는 뜻이고 이가 많은 사람을 나이가 많다고 봤어요. 그 다음에 마립간은 대군장, 그 다음에 왕이죠. 자, 그러면은 뇌물 마립간,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왕권을 좀 높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립간 칭호, 왕권을 높였다. 기존보다 훨씬 더 자기의 권위를 높였다. 그리고 김씨만 왕위 세습을 하게 했습니다. 신라는 원래 박혁거세죠. 그 다음에 석탈해, 김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어졌거든요. 박석김, 박석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다가 그냥 김씨가 이제 쭉 김씨만 왕위를 이으는 걸로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김씨 왕위 세습을 쭉 이어갔다. 그리고 마립간 칭호를 사용했다. 둘 다 왕권 강화. 자, 그리고 외를 격퇴를 하는데 이거 누가 도와줬다?
그렇죠. 광개토대왕이 딱 400년에 지원을 해줬어요.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지원으로 인해서 외를 격퇴하게 되고 그 뒤로 어떻게 됐다? 이제 고구려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됐다. 그리고 광개토대왕의 내정 간섭, 광개토대왕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광개토대왕의 내정 간섭. 자, 그리고 광개토대왕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다. 무슨 그릇? 호명 그릇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지중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고구려 장수왕이 쫙쫙쫙 남진을 하니까 막 평양천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남진으로 인해서 평양천도를 하니까 평양천도를 하니까 그것에 대항해서 나제 동맹 맺었다고 했죠. 자, 나제, 신라의 눌지왕, 그리고 백제의 비유왕, 나제 동맹을 맺었다. 자, 나제 동맹을 강화한 거는 소지와 동성왕의 또 결혼은 나제 동맹 강화. 저기 강화도 있다. 자, 넘어가고 지중왕 보시겠습니다. 지중왕, 버풍왕, 그리고 진흥왕은 모두 거의 6세기 때 왕이에요. 6세기 초, 6세기 중반, 진흥왕 6세기 말 이렇게 되는데 지중왕 같은 경우에는 사루국에서 국호를 신라로, 왕호를 마립간에서 왕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국호를 신라로, 왕호를 왕으로 이렇게 칭호를 바꿨다. 요거 중요하죠. 우상국. 자, 이사부에게 우상국을 정복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독도는 우리 땅에도 이사부가 나오죠. 우상국. 바로 독도를 우리 땅으로 만든 거 바로 이사부 때, 이때 지중왕 때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경을 장려하고 동시전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동시전 별표 너무 잘 나오죠. 그래서 이 지중왕에 관련된 선지는 우경장려 아니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동시전이에요. 동시전은 뭐다? 경주에 있는 동시를 담당하던 시장 감독기관이에요. 그래서 동시전, 그리고 순장을 금지했다라는 것은 이제 농업을 장려하고 노동력을 중시했다라는 거예요. 이 노동력 모두 농사에 써야 된다. 죽이지 마라. 자, 그리고 역시 우경도 농업을 장려한 거야. 그래서 지중왕이 이런 식으로 점점점 왕권을 높여요. 그 다음에 버풍왕은 버풍이라는 것 자체가 불교시 왕명이고 그리고 법으로 흥한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세요. 율령반포. 자, 그래서 버풍왕은 신라에서는 최초로 연호, 건원이라는 연호로 사용하고 율령반포를 합니다. 법이 율령이거든요. 법으로 흥한다. 이런 식으로 율령반포 기억해 주시고 병부는 병사, 군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병부를 설치했습니다. 군사권을 높임으로써 역시 왕권을 강화하는 거죠. 자, 상대등이라는 관직을 만들었고요. 불교공인 별표, 누구의 순교, 내 목을 자르면 흰피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불교를 믿겠느냐 이래가지고 이차돈이 순교했더니 정말 흰피가 뿜었다. 자, 그래서 불교공인, 이차돈의 순교로 불교공인 너무 중요하죠. 이거 버풍왕의 업적입니다. 그 다음에 금강가야가 멸망하였다. 이제 532년에 이제 김구애가 나라를 갖다 바쳤죠. 자, 그 다음에 진흥왕. 진흥왕은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어요. 6세기 진흥왕 때 최고 전성기. 왜? 한강을 차지했으니까. 그래서 진흥왕 같은 경우에는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을 하였다. 거칠부로 하여금 국사를 편찬하게 하였다. 거칠부가 건의를 했어요. 진흥왕 때 이제 최고로 잘 나가시는데 역사를 남겨두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백제는 근초고왕 때 고흥이 석이라는 역사서를 썼고 이제 진흥왕도 거칠부에 국사를 쓰죠. 자, 그리고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을 제거했잖아요. 자, 이제 한강을 점령을 하고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을 제거했다. 자, 한강 점령의 결과. 자, 그리고 이제 단양적성비는 이제 한강 상류를 차지했을 때를 이렇게 딱 단양적성비로 세운 거고요. 단양지방에다가 진흥왕 순수비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북한산비는 추사 김정희, 조선 후기 김정희라는 인물이 그 탁본을 통해서 금석과안록이라는 이렇게 문헌 고증적으로 요거 내가 탁본을 딱 해봤더니 이 글씨가 황초령비의 진자와 같으니까 진흥왕 순수비가 맞음 이렇게 고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흥왕 다음으로 이제 무열한 김춘추 나오죠. 자, 김춘추 같은 경우에는 나당 동맹을 맺었다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김춘추가 나당 동맹 맺고 백제 멸망시키고 이어서 고구려 멸망시키고 자, 이제 고구려 멸망시켰을 때는 문무왕이 그리고 나서는 나당 전쟁, 매소성 기발포 전투, 매기전투
전투, 매소선 기발부 전투 이후 이제 삼국 통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 사이에서는요, 진흥왕 다음에 선덕여왕 정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둘 게 있는데, 이 선덕여왕 때 대야성 전투가 있었어요. 바로 백제의 의자왕이 대야성 전투로 이때 바로 김춘추의 딸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선덕여왕은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 빈칸에다가 필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덕여왕의 문화재라고 필기해 주시고 요 세 개 반드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여왕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문화재는 바로 첨성대, 그리고 황룡사 구층 목탑. 사실 이거는 문화 파트에다가도 좀 적어 놓으려고 했는데 지금 그냥 미리 또 적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분황사 모전석탑. 제가 요거 나중에 문화 파트 때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세 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첨성대, 황룡사 구층목탑, 분황사 모전석탑, 요거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문화재다. 요것도 좀 참고로 여기서 같이 공부해 주시면 신라의 전반적인 역사는 여러분들 정리가 됩니다. 내눌소지법진 이러면서 내물왕, 눌지왕 때 나제동맹, 또 소지왕 때는 또 나제동맹을 또 강화했고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이구나. 진흥왕 때 최고 전성기를 누렸구나. 가장 늦게 한강을 차지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삼국통일을 또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은 백제와 신라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꽤 내용이 많았으니까 알차게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